분위기 바꿔볼게요. 보통 우리가 그해 오늘은 어떠한 일이 있었다 좀 반추를 해보는데 10년 전 오늘요. 진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먼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을 만난다는 이유로 평상시 보관하고 있던 공기총을 이용하여 4발을 발사하여 살해했다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살해 동기는 조사해봐야지 알겠습니다. 세상에 짧은 당시 경찰의 브리핑이었지만요. 여러분 귀를 의심하셨죠. 공기총이 나오고 살해란 단어가 나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학원을 운영하던 한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이들 부부 평소에 생활고로 종종 부부싸움을 했어도 평범한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수영장에서 한 미혼 남성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즉 지난 2012년 6월경 아내가 수영장에서 미혼 남성을 알게 돼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몇 달 뒤에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다가 이 내연남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처갓집 가는 길에 함께 이동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제3자인 우리가 들어도 미치고 팔짝 뛰겠잖아요. 다른 데 간 것도 물론 불륜을 저지른 것도 불륜남을 만나는 것도 그렇지만 그 불륜남과 동행하는 길이 최진봉 교수님 어디라고요, 세상에? 처갓집이래요, 처갓집.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그 장인 장모 되시는 분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다면 그냥 정말 한 대 때리고 그냥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 어쨌든 네. 거기를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도저히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네. 남편이 이걸 알게 됐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지 그러겠죠,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수영장을 찾아갑니다. 아하. 그 남자를 만나러 찾아가서 네. 그 남자한테 얘기를 해요. 만약 불장난이라면 여기서 끝내라. 네. 그리고 불장난이 아니라면 내가 이혼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내연남이라는 사람이 그럼 그만 만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남편은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세상에 이 남편분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지만 글쎄요. 가정을 지키려는 생각이었을까? 그러면 그 불륜남은 정말로 이 남편의 아내분을 그냥 진짜 그만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인 장모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고 아하.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를 하고요. 네.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간통죄로 고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조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어린 자녀들이 눈앞에 밟히고 아내는 다시는 내연남을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또 하니까 이 남편이 한 번 더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이혼 소송하고 간통죄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2번째 용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을 때 아내란 이 몹쓸 아내와 그 불륜남을 간통죄로 고소했는데 고소해놓고 보니까 아이들의 눈에 선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아이들은 저 아내는 몹쓸 짓을 했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던 찰나에 아내라는 사람이 다시는 내연남 안 만날게 하고 약속하니까 정말로 남편이 눈물을 머금고 그 소장을 그 고소를 취하했다는 거예요. 이혼 소송과 간통죄 고소를 모두 취한 거. 그럼 몇 번째 용서가 된 거예요? 2번째 용서가 됐잖아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2번 용서했으면 그 아내라는 사람과 그 불륜남 다 정신 차렸겠죠 이제?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에 2013년 1월경 남편이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내연남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바로 남편이 내연남에게 전화해서 욕설을 합니다. 봐줄 만큼 봐줬으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따지는데 세상에. 내연남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당연히 아내에게도 따졌겠죠. 아내는 정말 그 남자랑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남편은 더 따지지도 않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3번째 용서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석 달 뒤 같은 해 4월에 아내는 이번에는 다른 남성과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발각됩니다. 이 아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왜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바람을 피우냐고 따지는데 아내는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또 약속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쯤 되면요 진짜 저 남편분 참 송구합니다만
천사표긴 하지만요. 이쯤 되면 인내심에 이미 한계가 왔을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계속된 아내의 이런 불륜 그리고 내연남의 거짓말에 남편은 더 이상 이들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연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각서를 받겠다고 이제 작정을 해요. 그냥 고소를 하지 뭘 또 그러니까. 각서예요, 근데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같은 해 4월 15일 날 이 남편이 미행을 했는데 아내가 그 내연남과 모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을 주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중독. 아유. 진짜. 그리고 나서 내연남에게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고요.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을 잡으면서 이 남편이 가지고 간 물건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그 물건이 뭐냐면 공기총과 흉기. 혹시나 각서를 쓰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반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 어떤 일을 벌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가지 흉기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물론 분노가 치민다 하더라도 공기총과 흉기를 지니고 나간 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면 만남이 실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불륜남과 이 남편은 어떻습니까? 예, 바로 그날 인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연남은 다시는 당신의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했고요. 네. 그 남편 되는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또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각서를 주고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남편이 물어봅니다. 다시 내 아내를 만날 생각이 있나? 그랬더니 내연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라고 빈정거리듯이 얘기를 한 거죠. 그 빈정거리는 말투에 남편은 법보다 더 가까운 총을 선택하고 살인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기를 바랐는데 물론 그 순간에 내연남이 내뱉은 말이 자극제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혹시 일어난 겁니까? 최정화 기자님? 네, 이 내연남이 비꼬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이 함께 커피숍을 나가게 됩니다. 이때 준비해왔던 공기총이 있잖아요. 이 남편이 공기총을 장전을 한 후에 차량에 타려던 이 내연남을 향해서 겨누게 됩니다. 계속 내 아내를 만나야 되겠냐라고 이 총을 겨눈 채 이야기를 하니 이 내연남이 살려달라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네. 남편은요, 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이 공기총을 4차례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내연남은 그 자리에서 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고요. 남편은 직접 이 총을 쏜 후에 119에 신고해서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단 자신의 행위를 범행 이후에 신고를 자진 신고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 남편은 검거가 됐어요. 신고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은 뭐였을까요? 주희양 변호사님. 예, 그 전에 법원에서는 매년 정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을 가중 요소, 그러니까 형을 올리는 요소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화가 치밀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을 감경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공기총을 가져간 의도가 문제가 된 거죠. 남편은요. 이 공기총은 위협용으로 가져갔을 뿐이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하지만 이 법원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위협을 넘어서 사전에 내연남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엔 살해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 범행을 인정한 것 치고는 좀 가벼운 처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12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계획 살해가 있었다고 무게를 두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에 1심 법원 판단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가 없는 점,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공고형은 범인인 12년에서 17년 중에서 가벼운 형인 12년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나마 양형 법인회에서 최저인 12년을 선고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 설명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1심 법원의 판단을 박성배 변호사 당시 남편은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남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징역 10년으로 감경을 합니다. 당시 항소심은 내연남이 아내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줬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남을 계속했고 사건 당일에도 남편을 자극하는 언행을 계속했다라고 판시하면서
이는 특별 감경 요소인 피해자 유발 강함에 해당한다라고 적시했습니다. 피해자 유발 강함. 일단 항소심에서는 2년이 줄어서 징역 10년으로 감경이 됐는데 2심 재판부가 읽어내려간 판결문에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피해자 유발 강함이 대체 뭡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양형 요소 중에는 특별 양형 인자가 있습니다. 양형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일컫는데 이 계획적 살인은 가중 요소로서 특별 양형 인자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유발 강함은 감경 요소로서 특별 양형 인자입니다. 사실 피해자 유발 강함은 피해자가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살인 사건에서는 이를 감경 사유로 삼아주지 않고 그 요인이 상당히 강할 때만 감경 사유로 삼아준다는 의미인데 피해자에게 일정한 귀책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보통 동기 살인에서 피해자 유발 강함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참작 동기 살인이라고 별도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보통 동기 살인에서 피해자 유발 강함이 인정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유발 강함을 그대로 인정해 상당 부분 감형을 해준 것입니다. 네. 당시 범행이 이루어졌던 그 현장에서의 공기총 사용 재현 과정도 잠깐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어쨌든 10년 전에 항소심에서 10년을 선고받았으니 글쎄요, 이 남편이라는 사람 이제 올해쯤에는 나올 것 같아요. 나오면 그래요. 아무리 피해자 유발 강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새로 마음 고쳐먹고 바르게 살기를 뉴스파이터가 멀리서나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